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3차 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저지와 더불어 백신 접종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3차 유행을 잠재우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가장 효과가 있던 건 9시 이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3차 유행 안정화에 기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물론 정도에 따라 기여한 부분들도 있을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 3차 유행 안정화는 한두 가지 요인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언급한 두 가지 요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시 선별 진료소를 통한 무료 진단 검사 운영도 상당히 효과가 있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 영업 제한도 영향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국민들의 방역 조치 협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두 가지 요인을 꼽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저희가 지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적절한 시기에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시행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 맞춰서 특별 방역 대책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설 연휴가 전 국민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이동이 있는 큰 명절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방역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을 최소화하거나 어느 정도 이동이 있더라도 가족 내 집단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네. 정부도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틀 안에서 설 연휴를 위한 특별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추석 연휴 때 방역 조치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추석 연휴 때 적용했던 방법들을 기본적으로 적용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로는 현재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예. 설 연휴 특별 방역 조치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이유에는 명절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 문제가 있고요. 오늘 300명대 국내 자체 발생만 보면 300명대 초반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특별한 변수가 없이 이대로 감소세가 유지되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1월 30일쯤에는 한 100명에서 200명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1.5 단계에 해당되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1월 31일 새로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거리두기 하향과 더불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해제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조치들이 설 연휴 특별 방역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추석 연휴 때보다는 이번 설 연휴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더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설 연휴 때도 지난 추석 연휴 때처럼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발적인 방역 참여 그리고 정부의 친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백신 이야기인데요. 지금 곧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백신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어떤 백신이 먼저 접종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 예상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먼저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화이자 백신이 2월 초에 국내로 공급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는 거는 화이자 백신이 맞습니다. 근데 아직 허가 신청이 접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신청 접수가 이달 안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한 60일 정도는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화이자 백신은 빠르면 3월 초중순 정도의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월 4일 날 품목 허가 신청이 접수가 됐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2월 말쯤에는 시약처 심사뿐만 아니라 국가 출하 승인도 완료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먼저 접종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식약처의 심사가 나와 있는 만큼 국내 백신 접종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내외 초저온 유통을 위한 콜드 체인을 준비해야 하죠. 유통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그 영하 70도 이상의 초저온 보관 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는 보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다. 그리고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5회 접종분이 한 바이알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에서 5일, 상온에서 2시간 정도 보관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녹이게 되면 적어도 5일 이내에는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접종하는 과정에서도 온도 유지가 굉장히 필요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화이자 백신 같이 국가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해야 되는 백신의 경우에는 예약제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접종 단계에서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 접종한다면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일 대책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접종센터를 통한 백신 접종은 콜드체인 문제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네. 접종자나 아니면 백신 관리 문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말씀하신 접종 기간 내에서의 어떤 전파 우려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접종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로 운영을 하면 많은 도움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콜드체인 문제가 조금 문제가 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일단은 예약제를 통해서 접종을 하면서 접종자 쏠림 현상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약제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접종 속도에 영향을 줄 걸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크게 영향을 안 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보건당국에서 공급되는 백신 공급 물량 대비 접종 대상자의 수나 분포 등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 예약제로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백신 접종 속도에 영향을 줄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신을 접종할 때 예약제를 도입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완치자의 기존 항체가 막지 못했다 이런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네, 우리 정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일부 연구 결과가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완치자 항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실험들이 그렇게 어려운 실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보건당국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빨리 연구를 진행을 해서 결과도 빨리 도출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의지를 갖고 얼른 진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만일 변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항체 특히 중화항체 효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방역 대책이나 치료제 개발 나아가서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이 코로나19 대응에는 당연히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카페와 헬스장이 붐비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 스스로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